수익과 비용 계정의 결산 정리입니다. 회계기간의 정확한 손익계산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주의란 현금주의와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금주의란 현금의 수취 또는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현금주의라고 하고, 발생주의란 현금의 지급이나 수취와 상관없이 자산의 증감을 동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근거해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기간별 보고를 가정을 전제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 손익계산을 해야 합니다.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 중 차기분,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은 내년 차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하고, 단기, 올해에 발생한 수익인데 회수되지 못한 부분과 단기에 발생한 비용인데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단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수정분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결산 정리입니다. 수익과 비용 계정 중에서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이루어져서 다음 회계기간에 속하는, 다음 회계기간이라 함은 차기에 속하는 회계기간을 이야기하겠죠. 내년에 속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와 아직 현금의 수익과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단기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면 결산 시에 정확하게 단기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에 따라서 수정분계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손익의 이연을 보겠습니다. 손익의 이연이란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발생이 되었는데 수익과 비용 계정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가 내년 차기에 속하는 경우에 단기의 수익과 비용에서 차감해서 차기로 이월시키는, 내년으로 넘겨주는 경우가 되겠죠. 차기로 이월시켜주는 것을 손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이연의 뜻은 뒤로 미루는 것을 이연이라고 합니다. 내년으로 넘겨주는 것인데요. 손익의 이연에는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이 있습니다. 먼저 수익의 이연을 보겠습니다. 수익의 이연은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내년에 속하는 수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뒤로 미루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단기의 수익 중에서 결산 시에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다면 단기의 수익에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해서 내년에 차기의 수익으로 이연을 시켜야 합니다. 내년으로 넘겨줘야 되는데요. 문제로 보겠습니다. 7월 1일에 임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 12만원 1년분을 먼저 받았네요. 12만원 현금 증가가 되었을 것이고 대변에는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했었을 겁니다. 7월 1일에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차기년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료 기간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이 내년분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중간에 12월 31일 결산 시에는 내년에 해당하는 차기분 6개월분을 차감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결산 시에는 단기분인 7월부터 12월까지는 괜찮은데 차기분, 내년에 속하는 부분은 내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뒤로 넘겨주는 분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료라는 수익이 모두 올해에 해당하는 수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소멸시켜줘야 하는데요. 수익의 소멸은 차변이죠. 차변의 임대료를 6개월, 12개월 분 나누기 12만원 하면은 한 달에 임대료가 만원이기 때문에 만원 곱하기 6개월을 해주면 6만원이 되겠죠. 내년에 해당하는 6만원만큼을 수익을 소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먼저 받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선수 임대료 혹은 먼저 받은 수익, 선수 수익이라는 결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수수익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 부채가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익을 받을 수 없고 혜택을 줘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대변에는 선수수익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부채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결산수정분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의 이연은 먼저 받은 수익이 있을 경우에 회계처리를 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고요. 비용의 이연은 먼저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결산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단기의 비용 중에서 결산 시에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차기의 비용이 있다면 단기의 비용에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을 차감을 해서 내년의 비용, 선급 비용으로 이연시켜줘야 합니다. 8월 1일에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12개월분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모두 지급을 했고요. 12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눠주면 한 달의 보험료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했을 것이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에 보험료 12만 원이 발생하고 대변에는 현금의 감소가 이루어졌었겠죠. 하지만 8월 1일에 지급을 했다면 1년은 내년도 7월 31일까지가 1년이 해당되겠죠. 중간에 12월 31일 결산 시에 한번 정리분계를 해줘야 하는데요. 내년에 해당하는 차기분 보험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차기분은 반드시 결산 수정분계가 필요합니다. 12월 31일 결산 시에 보험료 12만 원이 모두 단기분 올해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소멸시켜줘야 합니다. 비용의 소멸이기 때문에 대변의 보험료를 기재했고 한 달의 보험료가 10,000원이었는데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7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기년도의 기간이겠죠. 7개월을 곱해주게 되면 총 7만 원을 먼저 지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7만 원은 올해에 해당하는 단기분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7만 원을 소멸시켜줬고 비용의 소멸입니다. 차변에는 먼저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선급보험료 혹은 선급비용이라는 결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급비용은 자산에 속하고요. 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에 속합니다. 자산이 증가한 경우겠죠.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비용의 소멸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비용의 이연은 먼저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단어를 한번 볼 건데요. 계정 과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수수익은 먼저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하고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입니다. 선급비용은 먼저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하고 유동자산에 속합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죠.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되고 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합니다.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해야 되는 빚,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 손익의 이연과 예상은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렇게 4가지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손익의 예상 보겠습니다. 손익의 예상이란 아직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미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당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을 하는 것을 손익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단기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수익의 계정에 가산하거나 해당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수수익입니다.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인데요. 단기의 수익은 발생이 되었지만 아직 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수익 계정의 대변에 기입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자산 계정인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입해서 차기로 이월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일에 이자 7개월분을 수입받았습니다.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
7만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이자를 받았을 때는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7만원 발생하게 되겠고요. 12월 31일 결산 시에 당기분 이자와 아직 받지 못한 이자를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총 12개월 분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자를 7개월 분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8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총 5개월 분은 받지 못한 이자가 되겠죠. 아직 받지 못한 이자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차변에는 아직 받지 못한 이자, 미수 이자, 미수 수익 처리를 해줘서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분계가 필요합니다. 결산 시에 해당하는 미수분 분계해 보겠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은 발생해서 당기의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차변에는 아직 받지 못한 수익, 미수 수익 5만원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비용의 예상입니다. 비용의 예상은 당기에 올해의 비용은 발생되었지만 현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비용 계정 차변에 기입해서 비용을 발생시켜주고 부채 계정인 미지급 비용 계정 대변에 기입해서 차기로 이월시켜주는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합니다.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일에 임차료 7개월분을 지급했습니다. 7개월 분이 7만원이기 때문에 7개월 나누기 7만원을 해주면 한 달 임차료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차변에 임차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결산 시의 수정 분계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1월 1일에 7개월분만 미리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해당하는 임차료는 아직 받지 못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총 5만원이 되겠죠. 5개월 곱하기 한 달 임차료 만원을 해주면 5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임차료가 될 텐데 임차료가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변의 임차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발생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미지급 임차료 혹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결산 계정 과목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회계 처리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결산 수정 분기 기억해 주시고요. 소모품의 결산 정리 보겠습니다. 소모품은 구입했을 때 구입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자산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차변의 소모품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비용 처리법 먼저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에 비용 계정인 소모품비 계정 차변에 기입했다가 만약 결산 시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은 결산 시에는 미사용분을 소모품 계정 차변에 대체해서 차기로 이월시켜주는 수정 분계가 필요합니다. 소모품은 구입했을 때 모두 비용 처리를 했다면 소멸이 돼야 되는데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분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6월 1일에 소모품 3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차변의 소모품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으로 비용 발생 처리를 해 주었고요.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12월 31일 결산 시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1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산 수정 분계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을 분계해 주어야 하는데요. 미사용액은 비용을 단기에 너무 많이 설정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소멸되지 못한 금액, 미사용액 금액은 비용을 소멸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 기재하게 되겠죠. 대변의 소모품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소멸하게 되겠고 10만원 미사용액을 기재하고 차변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남아있는 물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에 자산 계정인 소모품 계정 차변에 기입했다가 결산 시에는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던 것을 사용한 것만큼 소멸된 부분만큼은 사용분을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기 때문에 소모품비를 차변에 대체시켜서 소모품 계정 잔액을 차기로 이월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6월 1일에 소모품 3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결산 시에는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이 소모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용한 부분만큼은 소모품이 소멸하게 되겠죠. 결산 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용액을 분개해 줘야 하는데요. 결산 시에 총 10만 원만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 처리했던 소모품을 10만 원만큼 감소시켜주는 자산의 감소 처리 분개가 필요하고요. 차변에는 사용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인 소모품비가 10만 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와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결산 시의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소모품을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에 의해서 구입 시에 회계 처리를 했다면 결산 시에 12월 31일에 정리해주는 분계는 자산처리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용액을 결산 시에 분계해 주어야 하고요. 비용처리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을 결산 시에 분계해 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결산 시 분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는 재무 상태표를 뜻하겠죠.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미수금은 당좌자산,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 속하고요.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되겠죠.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해야 될 부채에 속하고 부채 중에서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2번입니다. 선급 비용은 먼저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속하고요. 선수 수익은 먼저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차기에는 수입 없이 의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에 속하고요. 부채 중에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에 해당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기 때문에 차기에 받아야 되겠죠.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에 속하게 되겠고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차기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상여금은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의 종류이죠.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존재하는데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영업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 상여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분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1급에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영업 외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상여금과 기부금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속합니다. 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계정 과목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결산 시 A, B의 회계 처리로 알맞은 것은 A입니다. 당기에 발생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사무실 임차료가 있다고 합니다. 임차료는 건물을 임대하고 매월 지급하는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미지급 임차료, 즉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미지급 비용이라는 유동부채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 처리가 되겠고요.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차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발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B 보겠습니다. 단기 지급된 비용 중에서 차기로 내년으로 2월 되는 보험료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기 올해 먼저 줬기 때문에 먼저 준 보험료가 되겠죠. 먼저 준 보험료는 먼저 지급한 비용, 선급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고, 선급 비용은 당좌 자산에 해당합니다. 대변에는 올해에 보험료를 지급하긴 했지만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하는 차기 보험료만큼은 비용을 소멸시켜줘야 됩니다. 비용의 소멸은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의 판매비와 관리비인 보험료를 기재해서 비용을 내년분만큼, 차기분만큼을 소멸시켜주는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B는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손익의 정리를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손익은 이연과 예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연은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넘겨주는 것, 먼저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내년 차기로 넘겨주는 거고요. 비용의 이연은 먼저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연은 먼저 처리하는 선자가 계정 과목에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수익의 예상은 내년도에 수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회계 처리가 되는 건데,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단기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단기에 수익이나 비용의 현금의 지급이나 회수가 없었던 경우인데,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기 때문에 내년에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단기 중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 회계 처리해줘야 되는 경우에 아직 지급하지 않고 아직 받지 못한 미자로 계정 과목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연은 선, 예상은 미, 이렇게 짝지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